네, 안녕하세요. 김소라 노무사입니다. 요즘에 노무사 노무진 많이 보고 계신가요? 저도 유튜브로 조금씩 보고 있는데요. 드라마를 보시고 실제로 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돈을 버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노무사 관련 Q&A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제 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뒷부분에서는 현실적인 수험 이야기도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무사 노무진 그 드라마 보시면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를 보시면 노무사는 일할노, 힘쓸무, 선비사,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힘을 쓰는 선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노무사는 근로자에 대한 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근로자 사건도 많이 하지만 사업주 사건도 많이 하고요. 회사 측 자문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근로자 사건도 많이 하지만 사업주 사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회사 측 자문도 하고 있고요. 노무사 업무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이런 것처럼 사건 자체를 대리하는 게 주요 업무 중 하나이고요. 그게 아니면 회사랑 자문계약을 맺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다든지 아니면 임금을 설계해준다든지 뭐 이런 법률적인 자문도 많이 합니다. 약간 세무사 매월 기장해주는 것처럼 뭐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내고 이렇게 법률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죠. 그 외에도 HR 컨설팅도 많이 하고요. 노조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요즘에는 산업안전에 특화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현재 개업노무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일하는 루틴이 매일 같지는 않지만 오전에 출근을 하면 뭐 메일 확인하고 상담 일정도 조율하고요. 그리고 기업 자문 오면 기업 자문도 하고 뭐 사건 출석해야 되거나 할 때는 사건도 출석하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서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주로 앉아서 서면 작업을 하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업무량이 몰릴 때는 밤까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개업을 하게 되면 일이 많다고 해서 또 연차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할 때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노무사라서라기보다는 아마 그냥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노무사가 전문직인데 돈 많이 버냐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이만큼을 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냥 법인에서 채용 노무사로 있었을 때는 사실 벌어들이는 수익에 조금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채용 노무사로서는 한 3년차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대기업 직장인 정도 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물론 개업을 했을 때에는 상한선이 없으니까 하기 나름일 거고요. 그리고 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나이가 많은데 늦게 합격해도 이거 수습하는데 지장 없냐. 사실 저 때까지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수습을 아예 못 구하는 거는 아닌데 수습을 구하는 게 옛날보다는 정말 많이 어려워져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수습을 못 구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니까 지장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상태에서 합격을 했다는 건 그 전에 기업 경력이 이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기업 경력을 잘 살려서 바로 개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뭐 나이에 대한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무사 되시면 채용 노무사로 계속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바로 개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사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공공기관 가시는 분들도 있고 길이 되게 다양해져요. 적성에 만약에 했는데 노무사가 안 맞아. 이러면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나에게 맞는 쪽으로 해서 하시면 돼요. 뭐 회사를 그냥 가겠다라고 하면 그냥 회사를 가시면 되고 나는 그냥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면 그냥 공공기관 가셔도 되고 노무사 자격 하나로 뭐 경력을 조금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수험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요. 사실 이건 나중에 혹시 수요가 있으면 수험 관련 시리즈를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고요. 평균적인 수험 기간은 한 2, 3년 정도를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제 주위에서도 합격하신 분들은 2년에서 3년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 많았고 뭐 물론 정말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은 뭐 1년 만에 붙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넉넉하게 한 3년 정도는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합격 수기를 보다 보면 다 이제 1년 만에 합격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매몰돼서 나도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또 5년 이상 또 장수생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3년 정도는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전업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직장 병행도 괜찮을까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거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달라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 의견인데 1차까지는 병행도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2차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게 조금 제 생각이기는 해요. 물론 그냥 2차도 병행으로 해서 뭐 바로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특히 저처럼 이제 체력이 조금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업으로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내가 만약에 대기업을 다녀가지고 못 그만두겠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병행을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이제 법이랑 전혀 관계없는 어문학을 전공했었는데 꼭 관련 전공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노무사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을 위해서 노무사라는 직업이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뭐 수험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해봤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노무사 수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풀어보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